자, 이번에는 사단원 이름이 뭐지?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 단원인데, 여기는 사실 어려울 게 없어요. 왜냐면은 3단원에서 다뤘던 세상 모든 물체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고, 입자로 이루어져 있고, 열과 온도가 뭔지 알고 에너지가 뭔지 알고 하면은 다 그냥 이것들을 활용하는 내용들이라서 새롭게 이해해야 되거나 이런 건 없고, 그냥 일상에서 어떤 식으로 뭔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지금까지 배웠던 이런 용어들로 한번 이해해 본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3단원 내용들을 잘 알고 있으면은 4단원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수준이라서 어려울 게 없는데, 그래도 한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과학에서 상태라는 걸 뭐라고 하냐? 고체, 액체, 기체로 부르는 입자들의 어떤 배열을 우리가 인간들이 구분을 지은 거예요. 예를 들면 물 같은 경우도 일상적인 온도에서는 흐르던 녀석이 겨울이 되면 딱딱해지고 아주 뜨거워지면 눈에 안 보이게 되는데, 크게 봤을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물이라는 것도 어떨 때는 딱딱이, 어떨 때는 흐름이, 어떨 때는 아예 날아가 버리고, 그걸 뭔가 구분을 지어봐야겠다 해서 고체, 액체, 기체 이런 식으로 상태를 나눠서 한번 이해해보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대체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이렇게 고체, 액체, 기체로 나뉘냐 했더니, 입자들의 배열이 달라진 거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왜 배열이 달라지냐면은 에너지가 얼마나 많냐에 따라서 이런 배열이 달라지더라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체는 가장 에너지가 적은 상태고, 어떤 식으로 배열되어 있냐, 아주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고 입자들이 상대적으로 둔한 편인 상태예요. 그래서 그 입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배열되어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고 제자리에서 진동을 하지 막 자유롭게 어디론가 떠나고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자기의 자리가 딱딱딱 정해져 있어서 모양이 유지가 되죠. 막 깨부시지 않는 이상은 이 고체는 특유의 모양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액체는 어떠냐? 여기에서 에너지를 조금 더 얻어서 입자들이 가까이 있지만 어떤 상태냐? 이젠 규칙은 없고 불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입자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에요. 우리가 흔히 흐른다라는 현상이 왜 일어날 수 있냐면 이 규칙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마구마구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인데, 그치만 입자들이 되게 가까이 있는 편입니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막 우르르르 있지만 입자들의 사이는 꽤 가까운 편이죠.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액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흐른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만큼 자유롭게 움직이기 때문에 모양이라는 게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입자 사이의 거리가 고체보다는 조금 멀어. 그렇지만 비교적 되게 가까운 편이고, 입자가 고체보다는 되게 불규칙적이고 자유로운 편이에요. 그래서 이 고체와 액체는 입자들의 사이가 가깝기 때문에 빛을 반사할 수 있어서 우리 눈에 보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본다라는 건 이렇게 눈알이 있으면은 빛이 반사가 돼서 우리 눈으로 들어와야 이거 이렇게 뭐가 있네? 라고 볼 수 있는데, 고체와 액체는 입자들이 꽤나 빽빽한 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반면에 그 다음 상태인 기체는 입자들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고 이런 입자 하나하나는 크기가 너무너무 작기 때문에 빛이 얘네를 반사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도 볼 수 없을 만큼 입자들의 사이의 거리가 먼 이 상태를 뭐라고 하냐? 기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체는 입자들 사이의 거리가 매우 멀다. 왜 이렇게 머냐? 에너지가 가장 큰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활발해서 자기들끼리 붙어있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인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여기에서 이 눈에 안 보인다는 걸 간과하면 안 돼요. 그냥 지금 이렇게 설명할 때는 뭐 그렇구나 하는데,
우리가 기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뭐 입김이라든지 뭐 뜨거운 음식에서 모락모락 피는 김, 이런 것, 드라이 아이스에서 나오는 하얀 연기, 이런 것들을 기체라고 착각을 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건 기체가 아니다 라는 것만 확실하게 이제 받아들이고 넘어가면 어려울 게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단원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이런 고체, 액체, 기체를 이런 거구나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뭘 했었냐, 상태의 변화들에 대해서 다뤘었어요. 상태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체가 액체로 변할 수도 있고, 또는 액체가 고체로 변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냥 나 왔다 갔다 할래, 자기 맘대로 변하는 게 아니라 고체보다는 액체가 좀 더 자유롭고 활발하죠. 그래서 에너지를 얻어야만 이렇게 변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상태는 무슨 상태냐 하면은, 이름이 뭐냐 하면은 녹는 거죠. 얼음이 녹았다, 뭐 초콜릿이 녹았다, 이런 녹았다라는 표현을 쓰는 이 상태 변화는 우리가 융해라고 했었어요. 이 융자가 한자로 녹을융이었죠. 그래서 고체, 딱딱하고 모양과 규칙이 있었던 녀석이 갑자기 흐물흐물해진 이 상태로 융해라고 하고, 뭐 일상에서는 그냥 우리가 평소에 녹았다라고 했던 것들이 다 융해 현상에 해당합니다. 참 헷갈리면 안 되는 거는, 뭐 소금이 물에 녹았다, 요 녹았다는 다른 녹았답니다. 이거는 융해가 아니에요. 이건 나중에 2학년 때 배우지만 용해라고 부르고, 이렇게 이름이 너무 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는 상태 변화가 아니라 좀 뭉쳐있던 소금이 그 사이사이에 물 입자가 들어가서 풀어 헤쳐진 거지. 그래서 한자, 지금 융해냐 용해냐는 한자도 다르잖아요. 전혀 다른 겁니다. 이건 상태 변화가 아니에요. 어떤 녀석에 의해서 그 뭉쳐있던 소금이 물이라는 애에 의해서 하나하나 입자들이 좀 풀어 헤쳐진 거는 상태 변화가 아닙니다. 그냥 열을 받아서 딱딱하던 게 흐물해졌다, 이것만 융해입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액체가 고체로 변하는 현상은 뭐라고 하더라? 응고죠, 응고. 융해의 반대예요. 뜨거워져서 얼음이 녹고 초콜릿이 녹았다면, 반대로 차갑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물이 얼었다, 얼어서 얼음이 되었다. 뭐 녹은 초콜릿을 냉장고에 넣고 딱딱해졌다. 뭐 촌농이, 흐르던 촌농이 굳었다. 흔히 우리가 굳었다, 얼었다, 딱딱해졌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이건 반대로 에너지를 뺏겼기 때문에 활발하던 상태에서 둔한 상태가 된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액체가 이제 기체가 되는 현상을 기체가 됐다, 기체화되었다, 줄여서 기화되었다라고 하죠. 요거는 이제 그냥 증발 현상들이 대체로 기화라고 생각하면 돼요. 눈에 보이던 액체가 눈에 안 보이는 기체가 된 거니까 증발했다는 현상이 기화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는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된다, 이런 것도 기화 현상이죠. 독제가 손에서 사라졌다. 실제로 사라진 게 아니라 액체 상태였던 손소독제가 날아간 거죠. 공기 중으로 기체가 되어서. 마찬가지로 더 자유롭게 된 거잖아요. 뭐를 얻어야 되냐? 에너지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화가 일어날 때는 주변에 있는 에너지를 흡수해서 날아가기 때문에, 자세히 보면은 뭐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된다? 끓였다라는 것 자체가 열 에너지를 마구 주고 있는 거죠. 또 손소독제가 어떻게 손에서 사라졌을까? 왜 기화가 됐을까? 내 손에 있던 열을 가져가서 기체가 된 거죠. 그래서 손이 시원해진 거예요. 열을 뺏겨서 온도가 낮아져서. 땀을 흘리면 땀이 식으면서 시원해진다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는 땀이 식었다라기보다는 땀이 증발을 해서 내 몸에 있는 열을 흡수해서 증발을 하면서 시원해진 거죠. 그래서 이런 기화 현상을 잘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은 아니고, 그 다음에
기체에서 반대로 에너지를 잃고 액체가 되는 현상, 요게 가장 헷갈리고 어려운데, 우리가 일상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현상인데 잘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 중 하나예요. 예를 들면 겨울에 겨울철 숨을 내뱉으면 입김이 나온다. 겨울철에 창문에 김이 서린다. 유리창에 호 하고 숨을 내뱉으면 김이 서린다. 이 김이 서리는 현상은 기체에서 액체가 되는, 즉 김은 액체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걸 액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또 드라이 아이스 주변에 하얀 연기가 생긴다. 얼음 근처에 하얀 연기가 생긴다. 요런 허연색 연기는 전부 액체입니다. 기체가 아니라. 왜냐면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왜 액체인고 하니 천천히 생각해보면 다 이해가 돼요. 자, 우선 우리가 숨을 내뱉을 때 나오는 김은 이산화탄소예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숨을 내뱉을 때 이산화탄소가 나온다고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산화탄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숨을 내뱉으면은 이 내뱉는 숨에는 뭐가 있냐면 수증기도 있습니다. 수증기도 있고 이산화탄소도 있고 산소도 있고 여러 가지 기체들을 내뱉는데, 평소에는 그냥 기체 상태로 슉 하고 나가는데 왜 겨울에는 입김, 눈에 보이는 어떤 녀석이 나타나냐 하면은 이 수증기가 조금만 에너지를 뺏겨도 금방 액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겨울에는 어떻게 되느냐, 주변이 너무 차갑기 때문에 우리가 내뱉는 숨에 있는 이 수증기들이 주변에 열을 나눠주고, 즉 에너지를 뺏기면서 수증기가 아니라 액체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뱉는 입김의 정체는 뭐냐면 물방울이에요. 여름, 그러니까 평소 같은 따뜻한 날씨였으면 그냥 기체 상태로 날아다녔을 텐데, 겨울 같은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주변에 에너지를 많이 뺏겨서 기체가 액체가 된, 수증기가 물이 된 현상을 보는 겁니다.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예요. 겨울날 창문에 김이 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집 안은 난방을 했기 때문에 따뜻해요. 그럼 창문도 따뜻해지겠죠. 그런 따뜻한 창문에 바깥에 있는 수증기가 부딪히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뭔 소리야? 반대죠, 반대. 바깥과 맞닿아 있어서 반대로 다시 설명할게요. 반대로 얘기했어요. 창문은 차가워요. 근데 집 안 공기는 따뜻해요. 따뜻함. 그래서 따뜻한 집 안 공기, 특히 그 공기 중에 우리 수증기가 있어요. 수증기가 차가운 창문에 부딪히면서 어떻게 된다? 에너지를 뺏겨서 물방울이 된다. 이 현상을 우리가 창문에 김이 서리네 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유리창에 하고 숨을 내뱉으면 왜 김이 서리냐? 부딪히면서, 마찬가지로 내가 하 하고 내뱉은 숨이 유리 같은데 부딪히면서 에너지를 뺏깁니다. 그래서 그때 에너지를 뺏기면서 수증기가 액체가 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드라이 아이스나 얼음 같은 차가운 물체 근처에 뭔가 하얀색 연기 같은 게 피어오르는데, 정체가 뭐냐면 이 얼음이나 드라이 아이스가 내뿜는 연기가 아니에요. 주변을 지나가던 수증기가, 활발하던 수증기가 이런 차가운 물체에게 열을 뺏겨서, 에너지를 마구 뺏겨서 액체가 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드라이 아이스 주변의 하얀 연기는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지나가던 수증기가 에너지를 뺏겨서 물이 된 겁니다. 물방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액화 현상, 요거 좀 되게 헷갈리니까 잘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은 승화. 승화는 한 방에 고체에서 기체로 되거나 기체에서 고체로 되는 현상이죠. 왜 이렇게 한 방에 액체를 안 거치냐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떤 물질들은 일상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이산화탄소, 이런 애들은
지금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는 없지만 모종의 이유로 액체 상태로는 존재할 수가 없는 애들이 있어요. 요런 애들은 중간에 액체를 안 거치고 에너지를 얻으면 한 방에 기체가 되고 에너지를 잃으면 다시 한 방에 고체가 되고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같은 좀 특이한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드라이 아이스의 정체는 뭐냐? 고체 이산화탄소고요. 얘는 마이너스 78.5도부터 고체로 변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거보다 더 뜨거운 데서는 에너지를 마구마구 얻으면서 기체로 변신을 합니다. 그래서 드라이 아이스는 녹아서 주변을 젖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드라이한 아이스다라고 불러요. 왜 주변을 젖게 하지 않냐? 녹지 않고 기체 상태로 날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드라이 아이스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점점 크기가 줄어듭니다. 다만 착각하면 안 되는 거는 주변의 하얀 연기는 승화된 이산화탄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승화된 이산화탄소는. 자, 그리고 반대로 이제 기체가 고체가 되는 경우도 우리가 승화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요 경우는 순간적으로 한 번에 큰 에너지를 잃는 경우에 많이 일어나는데, 예를 들면 겨울철 활발하게 움직이던 수증기, 사실 이 수증기도 그렇게 활발하지 않아요, 평소에 비해. 겨울이라서 수증기는 수증기인데 활발한 상태는 활발한데 겨울은 춥잖아요. 이 수증기도 꽤 차가워져서 그렇게 활발하진 않아요. 상대적으로 활발한 거지. 그래서 평소보다는 조금 약해진 수증기가 보통 차가운 표면에 부딪히면서, 자, 여기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차가워요. 표면이 차갑다는 거는 이 수증기에 비해서 굉장히 에너지가 적은 애들이죠. 그래서 에너지를 위해서 1차적으로 확 뺏기고, 부딪히는 게 또 중요해요. 부딪히면서 또 에너지를 한 방에 확 뺏깁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에너지를 크게 뺏기면서 어떻게 된다? 얼어붙는 현상이에요. 수증기가 아니라 기체가 겨울에 활발하게 움직이는 기체가 차가운 표면에 부딪히면서 확 한 방에 얼어붙는 현상을 승화라고 합니다. 보여줬었던 게 서리 현상, 창문에 갑자기 얼음이 생기는 현상, 창문이나 뭐 과일, 나뭇잎 이런 데 갑자기 뜬금없이 얼음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전날에 뭐 눈이 내린 것도 아닌데 아침에 밖에 나가보면은 나뭇잎에 막 얼음 같은 게 이렇게 맺혀 있는 거 볼 수 있는데, 그걸 서리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왜 생기냐? 활발하게 움직이는 수증기가 부딪히면서 에너지 다 뺏겨서 한 방에 얼음이 된 겁니다. 또 성에, 뭐 냉동실 같은 데 생기는 얼음 같은 것들이 냉동실 문을 열면서 밖에 있던 수증기들이 냉동실 안으로 들어가면서 부딪혀서 얼음이 된 거죠. 그래서 성에나 서리 이런 현상들이 우리가 승화 현상이었어요. 어딨냐? 그래서 교과서에서 좀 참고해 보면 이런 보이나요? 요 얼음들이 왜 생긴 거다? 지나가던 수증기가 꽝 하고 부딪히면서 에너지를 확 뺏겨가지고 그럼 된 겁니다. 비슷하게 액화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춥지 않으면. 물방울이 왜 맺힌다? 지나가던 수증기가 꽝 부딪혀요. 물론 겨울만큼 엄청나게 추운 날씨가 엄청나게 추운 날씨도 아니고, 부딪히는 애가 그렇게 차갑지 않으면은 한 방에 얼음이 되진 않고 물방울이 될 수 있어요. 차가운 컵 표면에 생기는 물방울의 정체는 뭐다? 이 안에 있던 물이 샌 게 아니라 밖에 있던 수증기가 부딪혀서 에너지를 뺏겨서 액체가 된 겁니다. 이건 액화 현상이죠. 그래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액화, 승화, 이쪽이 좀 아리송하고 어려운데 잘 구분하고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